안녕하세요. 곧 부록을 앞두고 있는 여성이에요. 이 글을 쓴다는 것이 저에게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다는 증거 같아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김치 공장을 크게 했는데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고 덕분에 부모님께 감사한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만난 남편까지 정말 순탄한 삶이었고 다정한 남편 덕분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남들은 시집살이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여 힘든 하루를 보낸다고 하는데 전 시어머니 복까지 있는지 늘 저를 생각해주는 시어머니였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은 결혼 후 저희 아빠의 김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저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네. 내가 제일 잘한 일이 우리 딸 결혼시킨 거라니까. 나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아빠. 사이가 든든하지? 옆에서 아빠 힘도 되어주고 나랑 이 사람이랑 더 잘할게. 그래서 우리 공장 더 크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빠 평생 소원이었잖아. 너무 걱정 마세요. 더 열심히 할 테니깐요. 장인어른이 힘들게 일군 회사 누가 되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렇게 아버지가 생긴 것 같아 너무 든든해요. 저야말로 제일 잘한 일이 이 사람이랑 결혼한 일이라니까요. 믿고 맡겨주세요. 아빠가 아들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 이제서야 아들 하나 생겼으니 아빠 소원 성취하셨죠? 내가 다 기쁘네. 그럼 소원 성취했지. 이서방이랑 너랑 잘 살면 더할 나위 없어. 혹시라도 회사 일 하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 에이, 힘들 거라고 있나요? 제 회사처럼 일할 건데 힘내서 일해야죠. 아버님도 그냥 믿고 맡겨주세요. 전 그거면 됩니다. 딸이 하나밖에 없는 저희 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고 사이가 생기자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 역시 아빠가 저렇게 기뻐하니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결혼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기분이 참 좋았어요. 계속 순탄하고 행복할 것만 같은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외부 거래처 일정 때문에 미팅을 갔다가 우연히 남편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은 어떤 한 여자와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손발이 떨리던지 집에 와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다 얘기를 하니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었어요. 너무 확고하게 아니라고 하니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모습이었어요. 아까 나 외부 미팅 갔는데 자기 봤다? 웬 여자랑 다정하게 앉아있던데? 누가 보면 연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테이블 위에서 손도 마주잡고 내가 이상한 거야? 말해봐. 얼마나 손이 떨리던지.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눈 한 번 감고 용서해줄 의향도 있어. 뭐? 여자? 아,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걘 동창이야. 알잖아. 대학교 학과가 여자 동기들이 많았다고. 너무 막역한 사이니까 손잡는 것도 그냥 남자 손 잡는 것 같아. 진짜 아무 뜻 없어. 나 몰라? 내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진짜 너무 같다. 거짓말 치지 마. 나보고 그걸 믿으라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 나 거짓말하는 게 더 싫으니까 사람 바보 되는 것 같잖아.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바람을 피워. 당신같이 똑똑하고 예쁜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나 진짜 못 믿어?
이러니까 내가 오히려 더 섭섭하다. 내 말을 믿어야지. 왜 오해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 너한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너무 아니라고 잡았대니 정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의심은 들었지만 사실 그 애로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넘어가기로 하였고, 이 일로 시어머니까지 저에게 남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바보같이 믿으려고 했었어요.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일부러라도 믿으려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도 아니라고 해주길 바랐었거든요. 아유, 넌 그런 거 보고 오해하고 그러니? 절대 아니야. 우리 민재 몰라? 그럴 애 아니잖아. 동창이랑 워낙 막역하니까 그랬나 본데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이제 유부남인데 아무리 동창이라도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이야. 기분 풀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저 어머님이랑 민재 씨 믿어요. 만약 이게 다 거짓말이라면 저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아유, 그렇다니까. 섭섭하다 얘. 우리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됐니? 네가 오해한 건 알겠는데 믿어줘. 그게 부부지. 부부란 자고로 서로 믿어주는 게 부부란다. 미영이 너 속상한 건 알겠는데 민재도 정말 억울하니까 좀 이해해줘. 부탁이야. 시어머니는 섭섭하다고까지 하면서 믿어달라고 하셨고, 그 모습을 보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몰라도 시어머니까지 정말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수 없겠다 생각했거든요. 미련하게도 더 알아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남편을 믿어주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었던 남편은 결국 바람을 피우는 게 맞았고, 결국 전 이혼을 결심했어요. 바람을 핀 사실도 용서가 안 되지만 시어머니까지 합세하여 절 속일 줄은 상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끝을 내기로 결심했죠. 이혼하자. 바람 못 참아.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떼더니 당신이랑 어머님까지 날 이렇게 기만해? 나 못 참으니까 그런 줄 알아.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걔가 하도 쫓아다녀서 몇 번 만난 것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왜 남자들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제발 봐주면 안 될까? 나 너밖에 없는 거 제일 잘 알잖아. 이혼 못해. 용서해줘. 얘야, 날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따끔하게 얘기했어. 널 속인 건 잘못했다만 네가 이렇게 나올까봐 내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한 거란다. 내가 얼마나 야단을 쳤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날 봐서라도 제발 용서했으면 한다. 어머님도 이제 못 믿겠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요?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그 여자랑 새 출발해. 놔줄게. 어머님도 차라리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 허락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주실 정도인데 제가 빠질게요.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싹싹 빌었고, 전 그럼에도 거짓말한 것이 용서가 되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 이혼을 결심한 순간 친정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지만 이때 가장 힘이 된 건 남편이었죠. 바쁜 와중에 아빠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며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그것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혼을 할 거라고 다짐했지만 남편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님은 내 아버지나 다름없는데 당연히 내가 간호해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신경 써. 가뜩이나 바쁜데.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까지 우리 아빠 생각하는지 몰랐어. 덕분에 아빠 없는 빈자리 회사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고맙다. 그럼 완전 내 아버지라니까.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장인어른이 늘 아빠 같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지. 그러니까 한 번만 나 용서해 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나도 그때 정신 나갔었나 봐. 당신 옆엔 내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더 잘할게. 정말 이번 한 번만이야. 마지막으로 당신 말 믿을게. 그러니까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해줘.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용서 안 해. 전 남편을 용서했고 결국 저흰 다시 같이 살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간호 덕분인지 아빠도 점차 몸을 쾌차하여 건강을 되찾으셨죠. 아빠는 병중에 있을 때 남편의 지극정성인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는지 회사 사원에서 단번에 회사의 주요 자리에 남편을 배치시켰습니다. 남편도 회사의 중심 인물이 되자 더욱더 회사 일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가 이렇게 아플 때 헌신적으로 날 간호한 거 정말 고맙네. 우리 딸 믿고 맡겨도 될 것 같아. 원래도 자네한테 자리 하나 주려고 했지만 좀 빨리 준 거야. 회사 사람들 눈치 보여서 언제쯤 이 자리에 앉히나 했는데 중요 자리에 앉은 만큼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네. 언젠가 미영이랑 같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할 거 아닌가. 자네랑 미영이만 믿을 거야, 나는.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우러나서 간호를 한 건데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실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이 사람이랑 회사 일 열심히 할게.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이 아빠 이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어. 내가 더 감동이야. 그렇게 남편은 회사에서 입지를 다져가며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고 평사원일 때보다 점점 더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워낙 회사가 바쁜 일정이라는 걸 저도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바쁘고 항상 늦게 들어온다는 걸 저조차도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 불만을 가지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사돈어른을 생각하는지. 미영이 너 시집 잘 왔지? 솔직히 장인어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다. 저도 알아요, 어머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한걸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그만큼 더 잘해야죠. 걱정 마세요. 꼭 그러라고 얘기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네가 잘한다니까 다행이지 뭐야. 그때 그 일은 이렇게 네가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사실 네가 헤어진다고 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는데 우리 잘 살아보자. 네, 어머님. 그때 일 솔직히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그래도 민재 씨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으니까요. 고맙다. 내가 민지한테도 앞으로 더 잘하라고 했으니까 너 속 썩이거나 마음 쓰이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간혹 남편이 외도한 일이 떠올랐지만 남편은 충분히 저에게 믿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써 잊으려고 했어요. 그런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전화를 받자 웬 여성이 대뜸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여자가 너무 뻔뻔하게 만남을 요구하며 본인을 만나면 알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외도녀였지요. 김민재 씨 와이프 되시죠? 저 민재 동창이에요. 좀 만나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혹시 민재 씨랑 만나던 사람인가요? 아, 정말 뻔뻔하네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만나야 하죠? 안 나오면 후회할걸요. 제가 민재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회사 카페에서 만나요. 안 나오면 후회할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뻔뻔하니 유부남을 만난 거겠지. 내가 왜 나가야 하며 당신 얼굴을 왜 만나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저도 심사숙고해서 전화드린 거고 얘기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거니까 시간 좀 내서 저 좀 만나줘요. 저에게 전화를 건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이 외도를 했었던 상대였고 그 여자는 뻔뻔하게 저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더라고요. 만날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 얘기나 들어보자 싶어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였답니다. 유부남을 꼬신 여자면 뭔 짓이라도 못할까 싶어 그 여자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었지만 의구심이 들긴 하였죠. 본론부터 말할게요. 민재가 지금 당신한테 하는 행동이 진심 같아요? 착각하지 마요. 민재 아직도 저 사랑해요. 저흰 대학교 CC였고 당신 돈 때문에 민재가 결혼한 거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 지금이라도 깨끗하게 물러나줘요. 무슨 헛소리를 신박하게 할까 해서 나왔더니 진부하네 정말. 이봐요, 정신 차려. 가정 있는 남자 꼬여내서 바람 저질렀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당당하게 이혼을 해달라니. 그리고 이제 내 남편이 안 만나주니까 나까지 만나러 온 거야? 착각하나 본데 민재가 나랑 안 만난다는 증거 있어요? 참 순진하네. 이러니까 민재 꼬심에 넘어가서 사는 건가? 우리 꽤 깊은 사이예요. 학창 시절부터 유명한. 민재 어머니가 반대해서 결혼은 못했지만 민재는 나 절대 못 잊어. 알아? 됐고 당신 말 더는 들을 필요 없겠네. 인생 루저 얘기 구구절절 뭐하러 듣고 있겠어? 시간 있음 정신 차리고 교양 좀 쌓아요. 이대로 가면 정말 후회할 텐데. 내가 기회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멀쩡히 벗어날 기회. 정말 어리석네. 바람 피운 남편을 믿다니. 하긴 이렇게 어리석으니 민재가 속일만 하지. 내 말 안 들은 거 후회하지 말고 내 말 새겨 들어요. 입 다물어. 너같이 더러운 여자가 하는 말 진실같이 느껴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어디 와서 충고질이야? 양심 없게. 전 이 말을 끝으로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손발이 너무 떨리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믿기로 했지만 막상 남편이 외도했던 여자를 만나니 평정심을 되찾기란 힘들었어요. 마지막에 남편에게 벗어날 기회를 준다는 말 자체가 내심 마음에 걸리고 찝찝했지만 저 여자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순 없었어요. 전 이제 남편을 믿기로 했으니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 시어머님과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 여자는 정신 이상자라고 했어요. 오늘 당신이 바람 피운 여자 만났어. 본인한테 돌아갈 거라고 나보고 이혼해달라고 하던데? 당신이 자기 절대 못 잊는다면서. 아, 걔 진짜 돌았네. 학교 다닐 때부터 나 따라다니던 애요.
그래서 나도 뭐에 씌웠었는지 몇 번 만났던 거고, 워낙 날 쫓아다녔었으니까. 이제 하다 자기한테까지 연락할 줄이야. 엄청 정신 이상자라니까. 이제 내가 안 만나주니까 별짓을 다 하네. 어머나, 걔가 돌았다니? 아주 가정 파탄 내려고 하는구나. 미영아, 너 그 말 듣고 흔들리면 걔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야. 걔가 원하는 게 너 이혼하는 건데 우리 민재가 안 만나주니까 널 흔들어서 이혼하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아주 나쁜 것이야. 정말 그게 다죠? 아무리 정신 나간 여자라고 하지만 뭔가 당당하게 있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하니까 너무 찝찝해. 원래 그렇게 비정상적인 애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걔가 하는 말 믿지 마. 나도 걔랑 잠시 만난 나 자신을 원망하니까.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렇게까지 길길이 날뛰니 정말 질적으로 안 좋은 여자인가 싶었고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솔직히 같은 회사로서 남편의 일정을 다 아는지라 절대 허튼 짓 할 수 있는 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하는 말보다 남편을 더 신뢰하였고 전 그렇게 애써 그 일을 완전히 잊고 지내려고 했어요. 문득문득 생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우리 아빠를 위해 희생한 남편이 더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뇌경색을 투병해 했던 아빠는 이제 회사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셨고 저와 제 남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도 있었고 그 누구보다 사위와 저를 믿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물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셨어요. 이제 내가 건강도 그렇고 나이도 있어서 일선에서 물러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서방도 그렇고 너도 곧잘 회사를 잘 꾸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너희만 괜찮다면 당장이라도 물러나려고 해. 에이, 아빠.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무슨 소리야. 아직은 아빠가 더 이끌어 나가야지. 난 아빠한테 더 배우고 싶어. 우린 아직 한참 모자라지. 아빠가 뒤에서 지키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거지. 만약 아빠가 안 계시면 이렇게 꾸려나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약한 말 마세요. 10년이 뭐야. 20년도 거뜬하니까 물러난다는 말 하지 마. 장인어른 건강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렇게 마음먹으셨을 때 물러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타이밍도 딱이야. 이제 한적한 정원에서 노후를 생각하면서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장인어른 제 생각 어떨까요? 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미영이는 조금 두렵나 봐요. 여보,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버님 쉬시게 하자. 그건 너무 이르지. 아빠 이제 막 한갑 넘으셨는데 이름까지 거뜬하셔. 아빠, 이 문제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봐요. 당신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은 이른 것 같아. 나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고 아빠 퇴임은 나중에 생각해. 네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빠가 한 번 더 고려해 볼게. 그래도 이서방이랑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봐.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아빠와 바로 좋다고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착잡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아빠는 한참이나 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자 남편은 아쉽다는 듯이 절 쳐다봤고 아빠도 그럼 조금 더 생각을 가지자고 하셨죠.
그렇게 그 문제는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남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어요. 아버님 퇴임하시는 거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당신도 있으니 아버님이 마음 편히 퇴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손뼉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잖아. 잘 생각해 보시라고 해. 평생을 일궈온 회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단번에 끝을 내겠어. 난 아빠가 아직도 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 건강상 무리 안 가게 말이야. 당신 말대로 당신도 있고 나도 있는데 굳이 퇴임하면서 노후를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아직은. 그래도 이제는 젊은 피가 우선인데 아마 회사 사람들도 대다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걸?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나도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졌고 끈기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거든. 아버님이 사람 잘 보시잖아. 괜히 물러나신다고 하겠어?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평생 일건 회사니까 그런 거야. 당신도 조금 이해해주길 바랄게. 이상하게 아빠 퇴임에 집착하는 남편이었고 그때까지도 아빠 내경색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니 건강이 걱정되어 그러나 보다 싶었어요. 오히려 고마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출장을 다녀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제가 더 오래 일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이 아빠 옆에서 발로 뛰고 경영에 더 참여했기 때문에 상급자인 위치였습니다. 전 남편이 시키는 대로 출장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늘 가던 출장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외국에 출장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일개 직원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큰 계약건이라 당신이 직접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큰 계약이면 내가 가야지. 알겠어. 근데 추석 연휴라서 어머님 속상하시겠네.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인데 내가 빠져서. 엄마도 일 때문에 자기가 빠지는 건데 당연히 이해하시겠지. 너무 염려 마. 내가 잘 설명드릴 테니까 조심히 다녀와. 이번 계약 중요한 거니까 일 잘 마치고 바로 집으로 오면 될 것 같아. 엄마가 또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 많이 해놓으실 거야. 나도 좀 도와드리고 해야 하는데 죄송하네. 일 핑계로 매번 챙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일단 알겠어. 잘 다녀올게. 추석 연휴 전 그렇게 출장을 떠났고 한참 짐을 붙이려고 하고 있는데 글쎄 다른 사람과 가방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곳에 계약서와 중요 문서들이 다 있는 터라 맨몸으로 출장을 가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결국 전 출장을 연기시키고 차라리 연휴니까 시댁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제가 연휴에 방문하는 걸 더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도 있었고요. 공항에서 터덜터덜 시댁에 도착했고 현관문이 열려있는 바람에 그냥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저에 대한 계획을 꾸미고 있던 두 모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 출장을 일부러 연휴로 잡았구나 싶었고 이제 남편이 했던 얘기들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송편, 집에 가서 애미 꼭 먹여라. 어차피 너네 장인도 너한테 회사 물려줄 거라며. 그러면 물려주자마자 닉게 되는 거야. 번거롭게 이혼이니 뭐니 할 것도 없고 이 송편 어미 먹이면 위자료 굳는 거야. 걔가 태음인이지? 태음인한테 아주 독이 되는 약재를 섞어 넣은 거다. 그럼 이혼할 필요도 없이 병원에 넣은 다음에
네가 회사를 꿀꺽 하면 돼. 장인도 뭐라 할 수 있겠니? 뒷딸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한테 의지해서 회사를 물려주는 거지. 이제 우리 아들 인생 피는 거라고. 와, 엄마 진짜 똑똑한데? 이 사람 오자마자 먹여봐야겠네. 아마 엄마가 한 거라고 하면 의심도 안 하고 먹을 테니까. 그러게, 진작 조용히 아버님이 물려주려고 하실 때 물려받았으면 좀 좋아? 괜히 아버님한테 안 된다고 하긴 하고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때도 내 뒤를 왜 쫓아가지고 외도니 뭐니 왜 밝혀내냐고. 아유, 진절머리나. 얼른 없애버리고 싶어. 조금만 참아. 곧 다 네 세상이 될 거니까. 아주 독한 기집애야. 어련히 신랑을 믿어줬음 이사달 안 났지. 인천공항에서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추석 연휴 출장 대신 시댁에 깜짝 가는데 시어머니의 저 말을 듣고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머리 회전을 하였죠. 조금 심호흡을 한 뒤 아무렇지 않은 척 제가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놀란 기색을 하였고 아무렇지 않은 척 소름 돋게 그 약재가 든 송편들을 저보고 먹어보라며 재촉을 하였어요. 아주 날 보내려 작정을 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몸속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출장 간다더니 웬일로? 아, 그래, 잘 왔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만든 건데 너 송편 좋아하잖니? 안 그래도 너 주려고 민지한테 이거 바리바리 싸가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여기서 먹는 게 낫지. 얼른 와서 먹어보렴.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건 그렇고 송편 좀 먹어봐. 자초지종은 먹으면서 천천히 들을게. 엄마가 너 주려고 많이 만들었대. 사정이 있었어. 아, 그래? 어머님, 포크 좀 가져다 주실래요? 아, 자기는 손 좀 씻고 와. 손에 뭐가 많이 묻었네. 와, 정말 맛있겠다. 어머, 제 것만 따로 담아 놓으셨네요. 역시 어머님 깔끔하다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와, 맛나 보인다. 제가 어머님과 남편에게 자리를 떠달라고 부탁을 하자 두 모자는 한 채 의심도 없이 제 부탁을 들어주었고 전 그 사이를 틈타 두 모자 몰래 가족들 송편과 섞어놨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족들과 송편을 나눠 먹었죠. 그리고 그 섞인 송편을 먹은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답니다. 섞어놓은 송편을 먹자 상상을 초월하는 대반전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남편이 쓰러지자 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저를 먼저 쳐다보았고 그 후에 뭔가 깨달았다는 듯이 얼른 구급차를 부르라고 했어요. 에구머니나, 아유, 이게 무슨 일이야? 얘, 눈 좀 떠봐라. 아유, 이게 어찌된 일이야? 갑작스럽게. 아, 구급차 좀 불러라. 우리 아들 큰일 나겠다. 뭘 꿈을 대고 있어? 당장 부르라니까. 우리 민재 큰일 난단 말이야. 아우, 핸드폰 어디 있니? 내가 불러야지. 답답해서야 원. 민재 씨도 태음인인 거죠? 못 먹을 걸 먹었나 보네. 체질에 안 맞는 약재라든지 이런 거 말이에요. 병원 한번 가보죠. 뭐라고 하나. 너무 갑자기 쓰러져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나도 태음인인데 나도 이렇게 됐으려나? 좀 무섭네요. 뭐야? 우리 민재가 네가 먹을 송편을 먹었단 말이냐? 그럴 순 없어. 어떻게 우리 민재가 그 약재가 든 걸 먹어?
네가 먹어야지. 네가 우리 민재가 먹은 송편을 네가 먹었어야 한단 말이야. 아유, 우리 민재 어쩜 좋아. 민재야. 시어머니는 그 송편을 먹었다는 남편에게 놀랐는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전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위세청 및 수액 치료를 통해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했어요. 약재를 잘못 먹어 간이 다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늦었으면 간 이식까지도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하는 의사 판단이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곧 경찰 조사가 이어졌고 제가 보고 들은 걸 토대로 조사가 이어지면서 계속된 경찰의 추궁에 시어머니는 실토를 했어요. 시어머니 얘기를 듣자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애 만나는 애가 임신을 했다지 뭐예요. 그럼 어떻게 내 손주는 지켜야 하고 우리 애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니 냉전 한 푼 못 건지고 위자료까지 줘가면서 이혼해야 하는데 달리 어떨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장인 되는 분이 회사까지 물려준다고 하니 얘만 없으면 회사가 온전히 우리 아들 찾으니까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살려줘요. 돌았네. 당신 아들 하나 행복하자고 나 없애고 우리 아빠 회사 뺏어오고 이기적인 할망구 같은 이라고. 합의 없어. 선처도 없을 거고 위자료나 두둑히 준비해놔. 그리고 임신? 아무 사이 아니라더니 임신까지 시키고 아주 파란만장하다. 어미야, 제발 한 번만 봐줘라. 어쨌든 너는 그 송편 안 먹었잖니. 우리 아들이 대신 먹었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한 발자국만 늦게 도착했어도 그 송편은 내 입으로 들어갔겠지. 이 벼락 맞을 여편네야. 절대 용서 안 해. 두 모자. 제발 내가 그대로 시간을 되돌린다면 다시 돌릴 거야. 내가 이렇게 반성하니까 한 번만 봐줘. 부탁한다. 부탁은 우호적인 관계일 때나 하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다고 당신을 봐줘? 콩밥 좋아하잖아. 당신 콩밥 실컷 먹어봐 어디. 전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어요. 남편이 100% 유책 배우자였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게는 형사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징역을 받게 되었고 잘못된 아들 사랑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온 것이에요. 이 사건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빠조차도 너무 충격을 받은 사건이었고 뇌경색으로 쓰러진 본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것이 다 아빠와 저의 한심을 사고 회사를 꿀꺽 차지하려는 욕심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인간 이하의 족속들이 분명했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란 옛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바로 옆에 있을 줄이야. 그러게요. 제가 사람 잘못 본 거죠. 죄송해요. 결혼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잘해주는 모습만 철석같이 믿고. 그때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하늘이 도왔다 정말. 네 잘못 아니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이번 일로 많이 배웠으면 된 거야. 전 그렇게 아픔을 딛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솔직히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제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더불어 악착같이 회사 일에만 매진한 결과 연매출 최고치를 달성하게 되었고요. 저에게 상처를 준 두모자 또한 남편은 아직도 병원을 다니며 간 회복에 힘쓰고 있고 시어머니는 감옥에 계세요. 그리고 남편의 상간녀는 온전치 못한 남편의 아이를 낳아 본인이 벌어서 남편을 간호하고 있다고 했죠. 그마저도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하는 몸이 되니 매일 투정에 싸움이 그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회사에 남아있던 그나마 남편과 친했던 직원이 해준 얘기랍니다. 사실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 이후엔 더 이상의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아마 이것이 최고의 권선징악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믿어준 사람 뒤통수를 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던 두 모자의 최후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떠셨나요? 전 이 글을 쓰면서도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직도 꿈 같아요. 그래도 덕분에 두 모자에게 벗어나고 지금은 행복에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도 믿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나 자신 빼고는 완벽한 내 편은 없으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나 황당한 일이 있을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었는데요. 나름 평범하고도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는 완전히 삶이 바뀌었답니다. 제가 겪었던 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저에게는 2년간 연애를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2년의 연애 후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일반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부터 인사를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엄마는 은퇴를 하셔서 가정주부셨고 아빠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셨지만 곧 은퇴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결혼 소식에 더욱 반갑게 느끼셨답니다.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려고 하니 그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기야, 있잖아.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올 거잖아? 내가 우리 집에 여자친구 있다는 건 말한 적 있지만 자세하게 말한 적은 없거든. 근데 우리 집 대충 눈치는 챘겠지만 특히 엄마가 나한테 기대가 엄청 큰 거 알고 있지? 아니, 그렇다고 자기가 엄청 모자란다거나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좀 기준이 좀 높다고. 어쨌든 우리 결혼하는 데 있어서 엄마 의견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월하게 결혼하면 좋잖아.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좀 이것저것 물어봐도 그냥 잘 대답해주고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어. 그런데 왜? 어머님이 나 벌써부터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셨어? 그러고 보니 우리 연애할 때 한 번도 양가 부모님을 본 적이 없었네. 주원 씨, 전에 만났던 여자들은 다 소개를 해줬었다고 했었나? 아마 그래서 내가 좀 탐탁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다 주원 씨 부모님 연애하면서 한 번쯤은 봤었는데 나는 2년 연애하면서도 한 번을 안 봤었잖아. 저번에 명절 때라도 한 번 인사를 드려볼 걸 그랬나 보다. 안 그래도 주원 씨가 자기 부모님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다고 하시길래 나도 준비 잘하고 있어. 선물도 엄청 신경 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 안 해. 소미 씨가 알아서 척척 잘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엄마가 좀 유난이야. 그래서 그래. 엄마가 하는 얘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잖아. 내가 결혼을 해도 소미 씨랑 하지 누구랑 하겠어?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좀 물어보시긴 했는데 말해준 걸로는 아직 성에 안 차시는 것 같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엄마가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 어디서 들었는지
능력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야.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그래, 알겠어. 주원 씨가 이렇게 나한테 말하는 거 처음인 것 같네. 어머님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나 봐. 그렇지? 어머님 기준에 내가 맞출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나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보여보도록 노력할게. 알았지? 만약에 어머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실지라도, 그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그 전에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시부모를 뵙기도 전부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선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느니 어떤 옷을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느니 가서 말을 했을 때 너무 상처받을 수도 있다면서 미리 저에게 경고를 주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을 뵙는 자리가 긴장이 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의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시부모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간 곳에서 자리에 앉자마자 시작된 건 시모의 호구조사였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주원 씨랑 만나고 있는 강솜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어머님, 아버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네요. 어머님께서 전통 한과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선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울리는 전통주도 같이 들어있으니 나중에 같이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시기에 불편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찾아뵈려 했는데 주원 씨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첫 인사인데 과자 쪼가리를 준비했니? 허참. 뭐 그래도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애들도 많았는데 주원이가 뭐라도 사들고 가라고 했니? 안 그래도 주원이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다. 주원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주원이랑 2년 만났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2년 정도 만난 걸로 사람을 다 알 수 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주원이 입 통해서 듣는 것보다 직접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하라고 했다. 부모님은 뭐 하시니? 주원이 말로는 어머니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했을 때는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는 거니? 아버님께서도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은퇴하시기 전에 결혼 생각하는 거니? 되도록이면 아버지 은퇴를 하기 전에 결혼을 했으면 저도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어머니께서는 지금은 은퇴하시고 가정주부시고 가끔씩 강의 같은 거 나가시고 계세요. 예전에 취미로 배우셨던 걸로 실버강에 시작하셨거든요. 결혼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저희끼리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저도 주원 씨도 사회생활을 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작은 저희 힘으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년 만난 걸로 서로를 다 알 수 있다고는 말하긴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서로에 대해서 많이 알아왔고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 임신은 언제 할 예정이니? 지금이야 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임신하면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긴 하니? 나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아이 낳더라도 아이 봐달라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아이를 낳거들랑 나중에 아이 돌보는 것까지 생각해서 낳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럼 애 낳으면 복직은 바로 할 거니? 그래도 아이는 1년은 엄마가 키워야 할 텐데 1년 정도는 쉴 수 있는 회사니. 들어보니까 그래도 잘 알려진 회사이긴 하지만 사실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엄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요. 나중에 슬슬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도 소민의 회사도 얼마나 탄탄한데? 소민의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엄마가 너무 내 기준을 높여놓은 거 아니야? 소미가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밥 먹고 근처에 디저트 맛있는 곳 있다고 하거든?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하자고. 너는 결혼을 한다는 게 이런 거 물어봐야지. 그럼 뭘 물어보니? 아니다 싶으면 초장부터 싹을 잘라내야 하는 거 모르니? 소미 씨라고 했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으니까 눈치껏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알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주원이 내가 어릴 적부터 아주 아끼면서 키웠어. 결혼을 할 때도 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쓸 거고, 이게 불편하면 사실 난 주원이 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결혼은 한다고 하지만 결혼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고, 연애한다고 하면 좋은 경험 쌓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라고는 하지 않으마. 첫 만남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질문에 대답을 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불만을 표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식사 내내 시모는 저에게 호구조사를 하듯 모든 걸 물어보셨고 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어요. 시부는 내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고 남편 또한 시모의 눈치만 볼 뿐 중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하면서 불편했던 식사가 끝이 나고 준비한 디저트 카페는 가보지도 못한 채 시부모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첫인사 때부터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걸 티를 내시니 저는 결혼에 대해서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았어요. 자기야. 아니, 소미야. 우리 결혼하는 거 너랑 나 둘이서 부부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 솔직히 우리 엄마? 나 결혼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평생 나랑 사는 건 넌데 어떻게 너한테 간섭할 수 있겠어. 그냥 단지 우리는 결혼식도 필요하고 장인 장모님 상견례도 하려면 엄마랑 아빠한테 잘 보여서 그냥 화목하게 결혼식만 올리면 되니까 잘 보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아니, 나는 왜 설득을 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나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 우리가 결혼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나는 너무 겁이 나. 주변에서도 반대하는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게 결혼인데, 이렇게 처음부터 반대하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엄마가 인생 전부를 나한테 걸어서 그러신 거야. 우리 집은 엄마가 평생 자식들한테 헌신하셨거든. 내가 장남이니까 나한테 거의 모든 걸 다 거셨어. 그래서 그러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 능력이 출중한 건 아닌데 엄마가 그만큼 곁에서 지지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더 욕심이 생기신 거고. 엄마가 계획한 대로 대학이며 직장이며 다 들어갔으니까 결혼까지도 엄마가 생각한 대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고 계셔. 그렇지만 난 엄마 뜻대로 살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건 소미 너야. 알았지?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서 결혼 꼭 하게 만들 거야. 알았지?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자식들 귀하게 키웠고, 다들 원하는 것처럼 자식들이 커주길 바라는 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렇게 귀하게 자란 사람들인데 환영받지 않은 채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 첫 만남부터 날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잖아. 그 다음에도 전혀 결혼에 대한 말은 꺼내시지도 않고 계시고. 엄마가 나를 유독 아끼시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서 첫 번째 결혼이잖아. 개혼이라서 더 마음이 싱숭생숭하신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 시간을 가져보자. 그때까지 내가 엄마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모두가 환영하고 행복해하는 결혼하고 싶어.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야. 내가 어떻게든 지금 상황 해결해 볼게. 처음 저는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편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가정주부셨던 어머님께서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하셨고 마치 자식들의 인생을 계획하듯이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머님이 계획한 대로 자랐던 것이 바로 남편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더 욕심이 생기셨고 결혼 또한 자신이 정해준 짝과 결혼을 할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그동안 2년이나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도 몰랐을 뿐더러 거기다가 마음에도 들지 않으니 반대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시모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요. 어려울 것만 같았던 결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었답니다.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시모께서도 웬일인지 한 번의 상견례에 참석을 하시겠다며 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는 역시나 판을 엎기 위해서 나오셨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무례하게 저희 부모님을 대하셨죠. 사돈께서 얼마나 양서방을 귀하게 키웠는지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집에 처음 인사 오던 날 멀끔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왔는데 얼마나 마음에 쏙 들던지요. 사돈께서도 장가 보내시기 아쉬우시겠다 싶었네요. 우리 애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잘 알려주세요. 사실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하는 걸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한 거지. 솔직히 우리 아들 정도면 더 좋은 배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실 텐데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마음에 드실 정도였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어찌나 우리 아들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지. 솔직히 아들이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다면 지금부터 줄줄이 선봤을 거예요. 요즘은 신부 수업도 받고서 결혼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미는 많이 받아야 할 것 같네요. 들어보니 일하느라고 집안 살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것 같던데 시집 보내시기 전에 한번 제대로 알려주셔야 집안 망신시키지 않는 길이지요. 그래도 사돈, 저희 솜이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집안일은 두 사람이 나눠서 해야 되죠. 요즘 애들은 그렇게 바깥일 집안일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면서 살더라고요. 저희 살던 때랑은 시대가 다르니까요. 저도 평생을 일하면서 살긴 했지만 솔직히 제 주변만 하더라도 집안 살림만 하던 지인들도 많고 집안일은 여자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도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소미 어머니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 제가 딱히 드릴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 아들은 평생을 귀하게 자라서요. 집안일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키웠습니다. 머리가 워낙 똑똑해서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고 그 덕에 대기업도 다니면서 승진도 잘하고 있죠. 이 정도면 사실 곁에서 살림만 해주겠다는 능력 좋은 집안에서도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모님, 아닙니다. 저 선자리 안 들어오고요. 저도 집안일 다 할 줄 알아요. 청소며 빨래는 기본이고 제가 음식까지 잘한다고요. 저번에 제가 소미 씨한테 해준 떡볶이 먹고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제가 간은 아주 요리사처럼 잘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쟤한테 요리를 다 해줬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귀하게 키웠는데? 어떻게 주방에 들어갈 생각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나는 내가
집안 살림하면서 결혼하는 꼴 절대로 못 본다. 그럴 여거들랑 결혼에 당초 접어. 별 탈 없이 끝날 것만 같았던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시모는 끝까지 자기 아들은 귀하게 컸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강조를 하셨고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냥 들어주시다가 결국에는 기분이 상하셨죠. 더군다나 남편이 저에게 떡볶이를 해줬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통곡하시는 시모의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 아빠는 절대로 시집 보낼 수 없다며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이로써 시모가 일부러 상견례에 참석해 결혼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말 그대로 멘붕이었죠. 처음에는 수월하게 상견례에 참석하겠다고 했던 시모가 저런 식으로 나오니 당황스러웠고 뒤이어 저희 부모님까지 결혼을 반대하고 나서니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저 역시 시모께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고민을 하던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남편은 결혼식 끝나면 시모와 연을 끊겠다고까지 말을 꺼냈어요. 자신 또한 평생 시모에게 시달리면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면서 자신을 믿어달라며 몇 줄을 부탁했고 저와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도 시댁과의 사이를 어느 정도 풀고서 결혼을 시작하길 원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조금 미루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원 씨, 솔직히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결혼을 강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아직 어머님께서는 날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시고, 자기도 지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나도 마음이 편하고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잠깐 결혼을 미루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직 결혼식장 날짜는 안 잡았으니까 나중으로 좀 미뤄도 괜찮지 않겠어? 아니야, 그냥 강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엄마가 지금도 반대하는데 나중에는 좋아할 거란 확신이 어디 있어? 아직 소미 씨에 대해서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변에서도 그냥 다 자기 자식이 잘났다, 좋은 사람만 만났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엄마가 헛생각을 하셔서 그래. 우리가 결혼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엄마도 분명 마음을 바꾸실 거야.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미루면 엄마는 역시나 자기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하실걸? 그럴까?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축복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크거든. 우리 집에서도 걱정이 많으시고,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면 시댁도 챙겨야 하니까. 어머님께서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주원 씨잖아. 우리가 끝까지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 엄마는 더 끝까지 반대하실 거야. 우리가 서로한테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밀어붙여야 엄마가 포기를 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서로한테 확신도 없는데 자기 반대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고 더 괘씸하다 생각하실 분이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하지 말고 서로만 생각하자. 엄마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배경. 그냥 엄마 기준만 생각하고 반대하시는 거잖아. 그걸 바꾸려면 우리가 잘 사는 수밖에 없어. 알았지? 남편에게 결혼을 미루자고 제안을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그렇게 미루게 되면 시모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할 테고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말을 했어요. 결국 결혼은 강행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식장을 잡고 결혼 날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부터는 시모는 남편에게 결혼을 반대한다는 티를 내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2달이 채 안 남았을 무렵 남편의 태도가 전보다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평일에는 내내 야근의 주말까지 시간을 내지 못해 못 만나는 날이 많아졌죠. 어차피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가 됐던 상황이라 따로 꼭 만나야 할 일은 없었지만 몇 주를 얼굴도 못 보고 통화를 해도 10분도 길게 하지 못하게 되니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주원 씨 오늘도 바빠? 요즘 매일 야근하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주원 씨랑 신혼집 들어갈 물건들 고르려고 했는데 나한테 알아서 골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같이 살 집이면 같이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일이 바빠도 하루만 좀 시간 내줄 수 있어? 이제 2달 뒤면 결혼식이고 입주도 해야 하는데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소미 씨. 소미 씨는 잘 모르겠지만 나 결혼식 하기 전에 밀린 일들 다 마무리해야 돼. 여기는 결혼한다고 자기 일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거나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다 결혼식 때문인데 그렇게 칭얼거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가 신혼집에 들어가는 물건은 소미 씨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잖아. 어차피 나랑 같이 봐도 서로 의견 안 맞으면 다툴 테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소미 씨가 알아서 다 선택해. 알았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가구랑 가전이랑 정말 하나도 같이 안 보고 나보고만 선택하라고? 우리 입주도 이제 1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도 같이 좀 고르는 게 낫지 않아?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시간 할애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원 씨 요즘 이상하네. 요새 전화도 잘 안 되고 만나는 날도 없고.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 결혼 준비 때문에 전부터 시간 다 끌어다가 써서 바쁜 거잖아. 소미 씨야, 하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나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쁘다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밀린 일 해야 할 생각하면 지금부터 머리가 아픈데 소미 씨까지 왜 이러는 거야?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매일 볼 거잖아. 그때까지만 좀 칭얼대지 말고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한가한데 시간을 안 내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정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을 코앞에 두고 일을 잔뜩 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너무하단 생각도 들었죠. 결국 신혼집에 들어가는 가구며 가전은 남편이 좀 한가해질 때쯤 고르기로 하고 뒤로 미뤄두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이 1달밖에 남지 않았을 때 저희는 신혼집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죠. 그렇지만 그때까지도 가구며 가전이며 하나도 고르지 못해 결국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집에 저 혼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편이 집에 오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씩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너무 바쁘고 정신없는데 아무것도 갖추어진 집에 들어가 지낼 수 없다면 결혼식 이후에 입주를 하겠다고 미루더라고요. 이때부터 전 남편이 행동이 무척이나 수상하다 느꼈었던 것 같아요. 예식을 3주 앞두고 어느 날 사건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비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해와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라고요. 소미 씨,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예전부터 나도 고민을 했던 거긴 한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더 시간 지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 다른 여자랑 오늘 상견례해. 그거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 너랑은 결혼 안 할 거야. 생각해보니 엄마 말이 틀린 거 하나 없더라고. 너랑 사는 레벨부터가 다르잖아. 겨우 회사 직원으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애랑 결혼하는 것보다 좀 더 안정적인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주원 씨,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다른 사람이랑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던 건데? 언제부터 만났길래 오늘 상견례를 한다고 하는 거야? 주원 씨, 진짜 제정신이야? 저번에 이상하다 생각했을 때부터 만났던 거야?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신혼집에도 짐 하나 안 보내고 들어올 생각도 안 했던 거야? 그냥 우리 깔끔하게 끝내자. 어차피 청첩장도 지금은 가까운 지인한테만 보낸 상황이고 솔직히 지금은 파혼해도 별 탈 없잖아. 그냥 깔끔하게 끝내고 서로 각자 길 가자. 엄마가 나 정도면 부인 덕 충분히 보고 산대. 이번에 만난 여자 교사라서 안정적이고 엄마도 좋아하셔. 생각해보니까
나도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고 싶더라고.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뭔 헛소리야. 내가 미루자고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한다고 하는 건데? 그 여자는 네 실체 알고서도 결혼한다냐? 너희 집 그 시꺼먼 속내 알고서도 결혼하는 거냐고. 그러지 말고 오늘 상견례라고 했지. 그래, 결혼하지 말자. 대신 나 부탁이 있어. 그 여자한테 내 이름 한번 거론해 볼래? 사실 전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2달 전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후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쫓게 되었죠. 그러던 중 그동안 남편은 야근을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시모의 소개로 여러 여자들을 만나왔던 것이었고, 그 중에 한 여자와 마음이 맞아 빠르게 상견례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저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친정엄마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학교에서 신입 선생으로 왔던 교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셨던 엄마는 은퇴하시기 전에 신입 교사로 취임한 그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당시 신입이라 적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했는데 엄마가 정말 많이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매 스승의 날 때 저희 집까지 와서 챙겨줬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그 여자와 안면을 텄었거든요. 바로 그 여자가 남편이 만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는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상견례를 한다면서 연락이 온 남편에게 전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한번 물어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고서는 여자에게 제 이름을 언급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전 엄마에게 남편의 지금까지 행각을 모두 밝혔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크게 화를 내셨고 바로 그 여자분에게 연락을 해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밝혔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그 동네에서 동네 부녀회장을 할 정도로 인맥이 넓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지인분의 친척이었던 여자분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것이었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였어요. 당연히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서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시모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던 시모가 어디로 갔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와 제발 한 번만 해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나는 단지 우리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 제발 우리 아들한테는 피해가지 않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어머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맞니? 안 그래도 지금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결혼할 사람 있었는데 소개해달라고 했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쫙 나서 내가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 제발 어머니께 부탁드려서 오해라고 해명만 좀 해달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부탁이다. 제가 왜요? 아주머니 웃기시네요? 저랑 결혼하면 아줌마 아들 고생한대요? 아니,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시지. 아들한테는 그래도 좋은 엄마이고 싶으셨나 봐요? 결혼식 날짜는 다 잡아놓고 옆에서 여자들 소개해주니까 행복하셨어요? 그렇게 잘 되면 결혼 날짜 잡은 애는 버리고 딴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고 말하셨어요? 이거 다 인과응보예요. 어디서 부탁을 하세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엄마 마지막 부탁이라고 해서 몇 번 나간 것 뿐이지 정말로 너랑 결혼 안 할 생각은 없었다. 이번에 만난 여자가 워낙 잘나고 좋은 사람이라서 아들도 좀 흔들렸던 것 뿐이지 결국에는 너한테 돌아갔을 거야.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된 거 우리 다시 만날 일은 없잖니. 그렇지만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어머님께 부탁해서 해명 좀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되겠니? 역시나 뻔뻔하시네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당신 아들도 똑같이 당신 아들일 뿐이지.
그래도 그 뻔뻔한 사람이랑 결혼까지 안 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잘못한 값은 하셔야죠. 지금 아줌마가 겪고 있는 건 아줌마가 알아서 해결하시고 아들도 앞으로 청구될 거 만만치 않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뻔뻔하신 건 충분히 알겠지만 그딴 무례한 부탁도 하지 마세요. 지역 유지의 친척을 속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으니 당연히 동네는 난리가 났고 시모는 동네 밖으로 나가지 못할 정도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에 남편에게 파혼의 사유가 있다고 소송을 걸었고 민사로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모두 청구를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쓴 돈은 배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혼인 빙자 사기죄로 남편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결국 잘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자랑을 했던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었고 동네에서도 더 이상은 살 수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자 남편네 집안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상견례까지 갔던 여자분께서도 연락이 와서 급하게 상견례를 잡았던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빨리 저와 헤어져야 하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예비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반대했던 시모는 결국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집도 잃고 아들 자식 직장도 잃은 채 시골로 향하였고 예비 남편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연락이 오곤 한답니다. 엄마, 아빠는 제가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까봐 옆에서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너무 황당하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극복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일이 되었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된 사람들만 곁에 있으시길 기원할게요.